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천수 600회 시간입니다. 제2기 실전적천수를 301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30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토와 타천간과의 관계, 무와 관련된 천간을 한번 섭렵해 보고 자수의 의미를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천간론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도 벌써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천간론은 천간끼리의 관계를 두루 섭렵해 보는 것이지 천간론으로 사주를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많은 무당들은 천간에 있는 가불병정무기 경신임계 열자를 가지고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무당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천간론을 가지고 사주 운운하면 안 됩니다.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천간론도 공부하고 일주론도 공부하고 신살론도 공부하고 생극제화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신, 억부, 통건, 통관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주를 명확하게 보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보는 것이지 천간론으로 사주를 맞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란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토 옆에 간목이 있는 경우를 거석안목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가, 큰 바위가, 큰 돌이 나무를 누르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나무가 너무 많아서 무토가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덕을 무토가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출세하기 어려워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토 옆에 간목이 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광야에 고목이 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는 고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무와 갑은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하지만 그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서로 미묘하게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이 가려질 것이고 나무가 너무 적고 산만 웅장하면 민둥산이 되어서 외로운 나무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무와 갑의 관계는 조금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토 옆에 을목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길하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든 태백산이든 지리산이든 전부 풀이 있고 풀이 바로
그 산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토 옆에 을이 있는 것은 비교적 조화롭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토 옆에 병이 있는 것은 우선 보면 일간 무토 옆에 병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니까 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태양이 태백산을 내려 쬐는 것은 여름이라면 대단히 고생스럽고 힘든 것일 뿐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합니다만 큰 산에 태양이 너무 내려 쬐면 산도 힘들고 괴로운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화는 무토에게 인성이기 때문에 유정에 정이 됩니다.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내려주어야 무토 옆에 살고 있는 풀들이 자라서 무토를 시원하게 해주고 적당하게 무토의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토 옆에 정화가 있는 것은 유화유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산이라고 보지 않고 무토를 화로라고 본 것입니다. 정화는 화로 안에 있는 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화유로라고 하기도 하고 광야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들판에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들판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집에서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역시 무정의 모습입니다. 무정의 경우는 일단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정화는 무토에 대해서 정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토 옆에 무토가 있는 것, 강원도 가다 보니까 첩첩산권에 산만 있는 모습이라 고집은 세지만 크게 실속이 없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나술이 많으면 과사를 당하고 산에서 얼어 죽을 일도 있고 교통사고를 날 일도 있습니다. 무토 옆에 기토가 있는 것, 무토는 마른 흙이요 기토는 습기가 있는 흙입니다. 비슷한 나의 동료이긴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토가 봉사정신만 무토에게 봉사한다는 생각만 갖는다면 물기 없는 흙에다가 물기 있는 흙이 옆에 와 있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겠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습기가 와서 입술이라도 죽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의지는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토 옆에 경금이 있는 것, 태백산 옆에 설악산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백산 옆에 설악산 있고 바로 옆에 금강산이 있어본들 덕이 될 리가 없습니다. 금강산이면 금강산, 설악산이면 설악산을 보러 사람들이 가기는 하지만 태백산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백산을 가는 무당들은 구다러 가는 것이지 설악산이나 금강산에 구경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물이 너무 많거나 다른 어떤 게 너무 많을 때는 무토와 경금이 붙어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큰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무토 옆에 신금이 있는 경우 바늘 조각, 다이아몬드 조각이 태백산에 떨어져 본들 태백산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석 진주를 좋아하지만
그 검은 보석 진주가 태백산에 묻혀 있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알 수 없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신금이 귀신이 된다면 남한테 부담만 주고 사건만 치고 경우에 따라서 칼질만 하려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옆에 신금이 있는 것은 비교적 남에게 미움만 받고 손가락질만 당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토 옆에 신금이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금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토 옆에 임수가 있다는 것은 큰 태백산맥 옆에 바로 바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임이 모두 다 굵직굵직한 양간이라서 우수한 두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극단적인 반대의 의견은 태백산맥 옆에 찬바다가 있어 본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사 짓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고기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토 옆에 임수는 보통 유정해제 무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대지, 광야에 비가 내리기만 한다, 그래서는 오히려 그게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는 여자이고 무는 남자이고, 다시 말해서 남녀간에 합원되어서 애정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기합은 남녀의 합, 성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비 내리는 담비를 좋아하다가 정신없이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헉헉거린다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어무부단태산붕이라고 합니다. 엄난한 비를 좋아하다가는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힌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는 하루 이틀 계속 내리다 보면 그 비는 큰 나무, 큰 산을 붕괴를 시켜버리고 산사태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게는 예쁜 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자에게는 미남인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푸른 버들잎이, 가는 버들잎이 다가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화장을 한 여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합을 음란시합으로만 무조건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으면 대단히 비도 와서 사람을 설설 정신없이 만들겠구나, 사랑이 싹트겠구나, 남녀의 상렬지사가 생기겠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와 타천간과의 관계만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수의 복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자의 특징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수의 특징은 갑자, 병자, 이 항목을 보아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1년 뒤면 집 앞에 돗자리 까셔도 손님이 줄줄 들어오실 것입니다. 영으로 신명점을 치는 무당이라면 하루에 1시간씩 1년만 하시고 나면은 무당의 영빨도 받고 사주도 잘 보는 대단히
탁월한 무당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수는 원로 보면 12월 8일부터 1월 6일 동지달이 동지가 중간에 끼어 있는 달입니다. 자는 벌써 양입니다. 일양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23시 30분부터 1시 30분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이란 것은 화북지방, 지금 시안부터 시작해서 시안은 물론 섬서성이가 그렇고 화북은 아닙니다만 정확히 지방으로 놓으면 황하 유역의 중국 중부의 지역, 중북부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북방을 보면 만주, 몽골 같은 것이 바로 자의 방향입니다. 자는 주의, 두더지, 예민한 동물, 민감하다,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 번식력이 강하다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는 인간의 난자, 정자, 성욕, 생명의 씨앗, 여자의 자궁, 음란함을 말합니다. 자는 깨끗한 물이고 습기, 이슬도 자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 지저분한 물이 들어오면 성질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대단히 거기에 예민해진 것이 바로 자수입니다. 자수를 가진 사람은 보통 착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나 예민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오면, 다른 동물이 오면 도망가기 바쁜 것이 바로 자입니다.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다혈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수의 경우는 자수를 가진 사람은 대단히 착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가 많이 모이고 수가 많이 모이고 자가 힘을 받을 때는 경우 아니면 혹은 간여지동이 될 때는 경우에 따라서 대단히 횡폭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성질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늘 참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고 칼로 토막을 쳐가지고 소금을 뿌려서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독한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예민하고 민감하고 남에게 복종을 잘하고 도망다닐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가 많이 모이거나 혹은 자가 인성이나 비겁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독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자는 수입니다. 수는 술이고 돈입니다. 주색잡기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추구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는 도화살의 하나입니다. 자가 유를 만나거나 하면 자유파가 오고 도화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는 대단히 착하고 예민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자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냉혹하고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와 축, 쉽게 말하면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한번 화가 날 때는 너무나 냉혹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